상월결사의 태동지 상월선언이 대웅전 대들보를 올리며 낙성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대들보에 상량문을 쓰며 불사의 원만 회양을 서원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인 보문사가 용왕전 낙성으로 관음성지의 위용을 더했습니다. 법회 증명법사를 맡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대승보살로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근현대 선승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선서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봉선사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와 수행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를 만났습니다. 다음 달 봉행되는 인도 분황사 대웅전 낙성식을 비롯해 내년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 관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4월 2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시작된 상월결사의 태동지 상월선언이 대웅전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대들보에 상량문을 쓰며 불사의 원만 회양을 서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2019년 겨울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원력 아래 풍찬 노숙하며 무문관 석 달 안거를 지낸 9 스님들의 천막이 여법한 법당으로 탄생했습니다. 서리와 달을 벗삼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위리의 상월선언이 지난 23일 대웅전 대들보를 올리며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원력 결집을 염원했습니다.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천막정진을 함께한 스님들과 김상호 하남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직접 대들보에 상량문을 쓰면서 종단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가운데 하나인 상월선언의 낙성을 기대했습니다. 2019년 겨울 9 선지식들이 동안교 결제에 들어가며 부처님께 고한 서원의 결실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감동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9개월여 만에 대들보를 들어올린 상월선언 대웅전은 건평 70평의 전통 양식으로 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천막 아래서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목숨을 건 정진에 나섰던 스님들은 이 자리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서원했습니다. 죽어서도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 명세가 헛되지 않다면은 이 자리가 한국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상월선언은 천막정진 이후 매년 도보순례로 계승되고 있는 상월결사의 태동지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량식 참석 대중은 상월선언 낙성 이후 상월결사 원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다지는 씨앗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정진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고스란히 스며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불교의 세계 평화의 모든 그 기운이 거기에서 펼쳐 나왔으면 하는. 보문사 해주 해봉 다른 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에 동파되지 않도록 오늘 이후로도 불사의 원만 회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님들의 치열한 정진으로 결집한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은 위기의 한국 불교를 되살릴 신도시 포교 도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서운함이 제20회 꽃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서운함은 지난 23일 장경각들에서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 성파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감원 서송스님, 정영자 전국 문학인 꽃축제 운영위원장, 이상정 양산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꽃축제와 제12회 전국 문학인 꽃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종철 작가가 제10회 한국꽃문학상 대상을, 고영환 등 12명의 작가가 한국꽃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물소리 시극단, 만해 한용운 시인과 통도사 공연, 제4회 전국 문학인 시민 100일장도 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온 대지에 꽃이 술을 놓는 좋은 시기에 이 행사가 우리의 마음밭에 문학을 수놓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 도량인 강화 보문사가 용왕전 낙성으로 관음 성지에 위용을 더했습니다. 낙성법회 증명법사를 맡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대승보살로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 보문사 용왕전이 불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보문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증명법사로 용왕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입제에 49일 동안 봉행될 예정인 수륙용왕대제가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이유입니다. 보문사는 국내 최초로 동서남북과 중앙까지 오방을 옹호하는 오방용왕을 용왕전에 모시고 원행스님의 점안의식으로 불사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낙하산의 자랑거리고 또 볼거리가 될 것이고 전국 유일의 용왕전이자 용왕대제 행사장으로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큰 장이 될 것입니다. 원행스님은 수륙용왕대제 초제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생애와 한국불교 전래 과정을 설명하며 역경을 딛고 중흥을 이뤄낸 한국불교의 원력을 잊지 말고 수행에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도, 연불, 간경, 주력 다 하기 때문에 자기 근기에 맞춰서 용왕단에 오셔서 열심히 용왕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이고 산신가에 가서 산신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삿된 마음 없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보살행을 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세워서 기도, 연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행스님은 특히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승보살로서의 삶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승보살도로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보살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치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남이 다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돼가지고는 세상 못 삽니다. 용왕전 낙성으로 관음기도 도량에 위용을 더한 보문사는 수륙용왕대제를 49일 동안 봉행하고 6월 8일 회양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근현대 선승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선소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봉선사 스님들의 승려복지와 수행연금을 조성하기 위한 건데요.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의 선서화부터 근현대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 공예까지 조계종 제25 교구본사인 봉선사 청풍루에 들어서자 스님들의 선기와 미술계 거장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봉선사 승려복지회가 마련한 선서화 특별전, 청풍루를 가득 메운 작품 250여 점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또한 걱정 없는 수행을 전념을 한다면 그 수행의 그 힘과 원력은 고스란히 시민과 또한 도민과 국민에게 회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특별전은 승려복지와 수행연금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군의 재적, 재직, 문도 스님들의 보다 나은 수행 환경 조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전은 오는 30일까지 청풍루에서 열리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승려복지와 수행연금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정도의 한 사람으로서 승려복지를 위해 교구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스님들의 노후복지 사업은 종단에서도 쉽지 않은 매우 중요한 불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봉선사는 지난 2020년 8월에 승려복지회를 출범하고 교군의 모든 대중스님들을 위한 차별 없는 승려복지를 선언했습니다. 출범 첫 해 350명에 이르는 스님들에게 매달 수행연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2년마다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지난해부터는 15만 원으로 수행연금을 높였고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사라는 것이 우리가 큰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녀복지 불사는 어떤 불사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불사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단추를 현 교구장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봉선사가 승려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가 지난 21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불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관불의식에 이어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도안스님의 기원문 봉독,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장 정도스님의 봉축사,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축사, 천태종 명장사 주지 도홍스님의 발언문 낭독, 부르나 합창단 축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장 정도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충북도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행 실천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는 도내 스님들과 신행단체장,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가야 불교사 조명에 매진해온 여여정사 김해포교당 주지 도명 스님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지난 23일 김해 롯데시네마 이관에서 스님의 가야 불교 빗장을 열다 출판 기념회를 열고 가야 불교사를 신화가 아닌 역사로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통도사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는 전 범어사 주지 정여대종사, 은하사 혜진 스님, 허성군 김해시장 등 500여 명이 동참해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도명 스님은 삼공유사의 가락국기에 나오는 기록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사실이라며 가야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가 한국과 인도 불교의 깊은 유대를 설명하고 조계종과 인도의 우정이 종정예하의 지원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헌사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마스테. Namaste. You participated the proclaiming ceremony of Venerable Songpa as Supreme Patriarch of Jogye Order on March 30th and gave a congratulatory speech. Please tell us how you feel first. I must say in all honesty that this was for me one of the most special moments of my time here in Seoul as the Indi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 think this was such an extraordinary privilege to be able to represent my government, my country, as the country which is the land of the Buddha, at this very auspicious ceremony of the swearing in of Venerable Songpa as the Supreme Patriarch. So it was an extraordinary moment for me. During the event, we saw you using a different podium when you were giving congratulatory remark.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Well, in Indian tradition and culture, we do not stand with our back to the deity. And in this case, I noticed when I was in the audience that the position of the podium was such that it would place the speaker with the back to the Lord Buddha statue in Jogesa and with the back to where Venerable Songpa himself was seated. And I did not want to do that, so I chose to stand instead on the adjacent podium so that I could say what I had to say to the audience while paying my respects to Lord Buddha and to Venerable Songpa at the same time. Construction of Bunwangsa in Bodh Gaya, India will complete next month. I think you have a special feeling about this as ambassador. If Indian government has some plans to help Bunwangsa, please tell us. It's for us a very happy moment, and I think it is a very happy moment for Korean Buddhists as well, that finally the first Korean Buddhist temple in Bodh Gaya, which is the most
holy and symbolic place for Buddhists around the world is being completed and is will be able to welcome the faithful of Korea to Bodh Gaya in the future. And I think it was to me personally a matter of great satisfaction that we were able to support the Jogye order in whatever way we could in facilitating the travel,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material from Korea to India, so that they were able to complete this very important task, even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a strong delegation from the Jogye order for the inauguration of the temple very soon. And whatever facilitation, whatever support is needed by the order at that point, I can assure you that my government will be there to provide it. Last year, the bronze Buddha statue, which Indian government made, enshrined in Tongdosa, Yeongchuk lineage.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Tongdosa is the place where Sakyamuni Buddha's real body is enshrined, and also Venerable Songpa's residence. That's right. Regarding this, if you have some plans to continually communicate with Tongdosa, please tell us. You know, for me, Tongdosa is really a very special place. I know that it is one of the most hallowed places for Korean Buddhists. I have had the good fortune of visiting Tongdosa repeatedly. I've been there 3 times now. And I know the old connections between Tongdosa and India. In fact, I've heard from Venerable Songpa himself as well as from the head monk of Tongdosa that the location of Tongdosa was determined because of the similarity between the Garuda Parvata, which is close to Rajagriha, where the Buddha lived and preached, and the Yeongchuk Yeongnim, which is the location of the Tongdosa, in which embrace of which the Tongdosa has located. And when I went there, I could really feel the spirit and feel the sense of serenity and the sense of calm over there. We are hoping that over the coming years we will be able to come back repeatedly to Tongdosa to celebrate our what we are calling the Enshrinement Day of the Lord Buddha statue in Tongdosa, which falls on the 16th of May. And this year it is particularly auspicious because in India we celebrate the birthday of Lord Buddha this year on the 16th of May. So I'm looking forward to going back to Tongdosa and paying my respects again to the statue of Lord Buddha, the Indian Buddha as they call it, and at the same time spending some time in that beautiful place. On 2018, South Korean First Lady Kim Jong-suk participated in the groundbreaking ceremony of Queen Ha's Memorial Park. The ancient Korean book named Samguk-yusa,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said Queen Ha was a princess of Ayodhya, India, and the founder of Gaya Buddhism. Koreans are very interested in Gaya Buddhism. How do people in India view Queen Ha? You know, I think this is again one of those strands of connections between India and Korea, which has become really very meaningful and has captured the imagination of Indian people as well. There is a memorial to Queen Ha which has been built on the banks of the river Sarayu in Ayodhya, which is again a very special place in India. We were fortunate to be able to welcome the First Lady in India in 2018 when we laid the foundation stone for a larger memorial for Queen Ha over there. And I think the people of India see this as being a very strong connection between India and Korea. And I see also when I go to Gimhae, where we have so much of goodwill is visible for the India-ROK friendship over there as well. I was told by many people in Gimhae that the blood of the people of Gimhae in fact carries both Indian and Korean blood, because they draw their lineage from this royal wedding between King Kim Suro and Queen Ha. Another very interesting story is that Queen Ha came along with some of her brothers who were in fact Buddhist monks, and they carried the message of the Buddha at that time itself. Right.
And they also carried some of the tea plants which were planted in Gimhae, and I think it's the Jangun tea, which is very famous and is considered to be some of the finest tea in Korea. So I see these as being connections between India and Korea, which we really celebrate with in as many ways as we possibly can. Next year is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If you have some exchange programs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especially in Buddhism, to celebrate our 50th anniversary, please let us know. Absolutely. Next year is a very special year in our relationship. 50 years is a milestone in any case, and we will be marking this milestone in as many arenas as possible. And I see so much of opportunity also in the realm of Buddhism. So we are planning to have a few conferences, have a few perhaps joint research programs in which we have Buddhist scholars from India and Korea working together to explore the connections between Indian and Korean style Buddhism. We are also hoping that we'll see strong Korean participation in the Global Buddhist Conference that will be organized in India this year as well as next year.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more Korean scholars, Buddhist scholars, perhaps coming to participate in the Nalanda University, which is another major academic institution where there will be a lot of focus on Buddhist studies. This apart, for me, I see one very small but I think very meaningful initiative that I hope will be taken next year. There are two saplings of the Holy Bodhi tree in Bodh Gaya which have been gifted to the people of Korea by the Prime Minister of India on two occasions in the past. Both of them are currently in the Korean Arboretum for safekeeping until they grow strong and are capable of coming out. But I think that I hope that at least one of these can be moved to a more accessible location where the Korean Buddhists can come, can pay their respects to the tree and seek the blessings of the Buddha in the presence of this very special tree. So I see that as being something that I hope will materialize in the 50th year of India-ROK friendship. India is the place where Sakyamuni Buddha spent a lifetime from going on the great mission to finally entering Nirvana. I wish communication between India, the land of Buddha, and South Korean Buddhism become more active.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interview.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을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구호를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박흥옥님께서 20만 원, 조혜원님께서 1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양동준, 황우성 하사, 서경혜님께서 정성을 보내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구호를 위해 김순희님, 조혜원님께서 10만 원을, 양동준님께서 5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곽연주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도 보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